여러분은 파나마 운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보통 중남미 운하를 생각하면 파나마 운하만을 떠올리지만 파나마 운하와 비슷한 운하가 한때 니카라과에서도 추진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이 주도했던 이 니카라과 운하 계획은 1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백지화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2024년 5월 니카라과 정부가 중국 건설회사인 HKND에 부여했던 운하권을 반환하라는 조치를 내리면서 다시 이 니카라과 운하가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에는 오르테가 대통령이 갑자기 니카라과 운하의 새로운 경로를 들고 나오면서 잠깐 주목을 받았었죠. 오르테가 대통령의 수정된 계획은 기존 코시볼카 호수가 아닌 마나가 근처 솔로틀란 호수를 지나는 경로로 수정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 계획은 실현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허황된 약속일 가능성이 높고 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니카라과 운하가 두 번째 파나마 운하가 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나마 운하가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는지를 간단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900년대 초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운하를 어디에 건설할지 고민했었습니다. 당시 후보지가 바로 파나마와 니카라과였죠. 지리적으로 니카라과도 큰 호수가 있어서 유력한 지역이었지만 결정적으로 화산 폭발 위험과 프랑스가 파나마에 남긴 공사 자산 등의 이유로 파나마가 최종 낙점되었습니다. 그렇게 1914년 완공된 파나마 운하는 20세기 들어 전 세계 무역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지금도 핵심 물류 통로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렇게 파나마 운하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항상 물이 부족하고 가뭄이 올 때마다 운하 운영이 불안정해졌고 계속해서 비싸지는 통행료와 심지어 중국 자본이 미국의 뒷마당까지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지정학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파나마 운하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수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죠. 이 흐름 속에서 니카라과가 주목을 받았고 2013년 홍콩 기업 HKND가 니카라과 정부와 협약을 맺고 278km에 달하는 대규모 운하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됩니다. 총 투자금 규모가 약 500억 달러로 예상됐고 2014년에는 착공식까지 열리면서 전 세계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니카라과 운하가 완공이 되면 제2의 파나마 운하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이 프로젝트는 초반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착공이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환경 문제와 주민 이주 문제였습니다. 우선 운하계획 경로가 니카가라 호주를 가로질러야 하는데 이 호수는 중미 최대의 담수원이자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해야 하고 원주민 공동체도 보호지역에서 쫓겨날 처지였기에 반발이 매우 거셌습니다. 또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던 왕징은 통신업계로 큰 돈을 벌었던 인물이지만 대규모 인프라 건설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이 계속해서 의심을 받아왔었죠. 그러던 중에 2015년 중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왕징의 재산 85%가 날아갔고 이 시점부터 투자 유치가 끊기고 프로젝트는 사실상 올스톱이 됩니다. 결국 2018년에 HKND가 홍콩 본사를 철수하면서 운하 건설은 물거품이 되죠. 니카라과 정부가 아무리 밀어붙이려고 해도 주머니에 돈이 나오지 않으면 꿈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법이죠. 니카라과 지도만 보면 왜 미국이 파나마 운하와 함께 이곳을 검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 커다란 호수가 있고 동서해안까지 거의 평지가 이어지는 형태인데 운하를 그래도 파내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겠죠. 못해도 수십 킬로미터 이상을 파내야 하고 운하가 완공되려면 최소 20년은 걸릴 텐데 20년 뒤에 세계 정세나 무역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한 나라의 구분을 걸 만큼 투자 위험이 큰 프로젝트인데 이런 대규모 투자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위험을 감당할 안정적인 정권이 니카라과에서 가능할까요? 물론 코스타리카와 니카가라 두 나라가 합작을 해서 공동운하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수익 분배나 정치적 합의도 필요한데 이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현재 파나마 운하 주변에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고 항만 운영권이나 인프라 사업에 중국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뒷마당으로 불리는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파나마는 운하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미 운하 주변 인프라에 들어온 중국의 자본 투자 영향력을
미국이 신경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니카라과우나는 누가 투자해야 가능한 걸까요? 트럼프가 정권을 다시 잡은 현재로선 중국 쪽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직접 투자할 리도 없어 보이죠. 니카라과 지형상 운하건설이 확실히 매력적으로는 보이지만 이미 100년 전부터 무수한 시도가 좌절되었던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언젠간 만들 수 있겠지만 니카라과 운하가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자금 조달과 환경 파괴와 주민 이주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국 심기를 건들지 않는 이 세 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현재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 반환에 초점을 둔 상태라 니카라과 운하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죠. 기존에 이미 파나마 운하가 있고 멕시코에는 테우안 태평 지역을 개발해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철도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운하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할 동기가 생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니카라과 운하와 파나마 운하,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구도를 보면 결국 미국의 뒷마당인 중남미에서 중국 자본이 활개치는 걸 막으려는 미국의 의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매입, 파나마 운하 반환 요구 등 영토와 인프라 관련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 이면에는 중국의 세계적인 영향력 확대를 강하게 견제하려는 목적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니카라과 운하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도 단순히 재정 문제가 컸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미국으로서는 파나마 운하라는 핵심 물류 동맥을 직접 통제해왔던 만큼 근접 지역에서 중국이 거대 인프라를 건설해 영향력을 넓히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도 트럼프 정권이 유지되거나 미국 내 강경한 대중국 정서가 계속된다면 중국 자본이 이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에는 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결국 왜 니카라과 운하가 또 한 번 자초됐을까를 생각해보면 중미 지역에서 벌어지는 미중 간의 지정학적 힘겨루기가 그 해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미중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니카라과 운하의 미래도 당분간 밝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니카라과 운하가 정말 미래에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불가능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나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